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AMPN 안녕하세요. 저희 AMPN 글로벌 정영찬 마케터입니다. 저는 김지연 마케터입니다. 네, 어차피 아침이어가지고 막 엄청 많은 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할 것 같진 않고 네. 저희가 막 떠들고 막 얘기를 해도 나중에 또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딱 5분만 들어오면 얘기를 시작하고 지금 2분 있거든요. 네, 2분 있는데 5분 들어오시면 얘기를 딱 시작하고 이전에는 그냥 약간 메타의 방향 아니면은 메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인 거를 먼저 맞아. 얘기를 조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메타 사실 뭐 온라인 광고 운영한다 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필수죠. 그쵸. 거의 필수인 상태가 됐는데 이게 왜 필수가 됐는지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수현이 생각에는 메타를 왜 해야 한다? 일단 요즘 그럼 그걸 먼저 해볼까요? 온라인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필수로 거의 이 정도는 필수 아닌가? 쓰는 매체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타공인 네이버죠. 맞죠? 네. 네이버 네. 그리고 네이버랑 저는 메타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음. 너무 그 사용자의 그 연령대가 다양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2030만 메타를 하지 않는 시대더라고요. 오케이. 어머님, 아버님도 다 하시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더 추가한다면 구글? 네, 뭐 정도? 자 그러면은 그 온라인 사대 매체 중에 한 개가 더 빠졌다는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아 맞아요. 이제 온라인 광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개를 이제 거의 필수로 네.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메타고요. 메타가 왜 필수인지, 메타가 왜 필수보다는 왜 그쵸. 파일을 네네. 많이 가지고 가는지 네네네네. 이거를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 업종을 생각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업종도 여기서 좀 잘 될까? 우리 회사가 좀 잘 될까? 우리 브랜드가 잘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좀 운영하는 방향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가 왜 파일을 많이 가져갔을까? 이걸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자, 네이버, 뭐 카카오, 구글, 메타, 뭐 네이버는 이제 대표적인 SA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검색 광고. SA라고 봤을 때 메타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온라인 광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메타를 거의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약간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지면 되게 많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DA지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메타를 아니 그 약간 거의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나? DA를 한다라고 하면은 메타가 필수인 이유는 왜일까요? 방금도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SA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은 니즈가 확실한 사람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맞죠. 네, 그렇죠. 근데 검색 광고는 결국 니즈. 네, 니즈인데 그것만으로 니즈가 있는 고객들만 확보하기는 좀 부족한 단계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임계점이 그쵸, 빨리 온다. 임계점이 오죠. 네. 그럴 때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간판을 어떻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단지를 뿌리죠. 이제, 맞죠. 네. 온라인상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게 DA 광고이고요. 온라인상의 전단지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출 매체 이런 전단지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매체는 되게 많은데 왜 하필 메타에 많이들 타겟을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좀 상세하게 타겟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타겟을 있습니다. 상세하게 네. 잡을 수 있다. 또 그리고 메타는 또 다른 장점들이 많아요. 뭐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죠. 일단 네. 소재 형태가 다양하다. 소재 형태가 다양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광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아, 그렇죠. 여기가 싸요. 곧 광고죠. 메타가 싸요. 메타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이제 지면에서 노출이나 이런 지면 이런 걸 했을 때 사실상 구글이나 카카오나 이런 게 노출량이 훨씬 많아요. 메타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률 자체는 메타.
그리고 클릭률 자체는 메타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지면 자체가 굉장히 네이티브합니다. 네네. 네, 이제 물론 뭐 저희 KC나 뭐 이제 구글 리는 이런 쪽도 이제 네이티브한 지면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메타에서 노출되는 지면에서 네이티브함을 이기는 건 저는 아직은 메타가 좀 더 세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뭐 인지도 캠페인이나 그냥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돌려가지고 무작위 노출하는 거에 비해서 메타는 도달률 대비 CPC가 싸요. 네. 여기서 네이티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매체 내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되는. 뭐 구글이든 뭐 카카오든 지면 자체가 굉장히 광고 지면입니다. 여기는 광고 지면이에요. 이렇게 하고 딱 네. 따로 이게 이제 광고구나 이렇게 알 분류가 수가 되어 있지만, 있는데 네. 메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 피드 이런 데서 이제 쭉쭉쭉 내리면서 그 사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다 보니까 네, 일단 도달률 이제 광고 인지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클릭률이나 이제 그 소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클릭 대비 이제 CPC가 싸다. 도달 대비 CPC가 싸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있죠 뭐 여기가 싸니까 뭐 무조건 싸다 이건 아니고 네, 타 맞아요. 매체에 무조건 싼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네. 타 배너 대비해서. 매체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장점이 또 있기도 하죠. 자, 안녕하세요. 혹시 인스타 팔로워 증가 메타 광고는 어떻게 태우면 좋을까요? 인스타 팔로워? 인스타 팔로워 증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스타 팔로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네. 말씀이신데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항상 물어봐요. 왜 증가시키고 싶으신지. 그 계정이 정말 우리 소비자와 우리 고객과의 소통의 장이고 우리가 항상 공지를 올리고 우리한테 팔로우가 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계정 팔로우 많은 이런 브랜드가 있었네? 인스타에 계정도 있네? 뭐 팔로우가 많네? 이런 목적인 건지 일단 팔로우를 증가시키고 싶은 이유,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고, 메타 비즈니스로 광고를 하면은 사실상 팔로워 수가 이제 막 엄청나게 많거나 이런 걸 따라서 이제 따로 피드 인용을 이제 계정을 광고 운영하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자, 신규 브랜드라 인지도가 아직 낮은 상태입니다. 그 어떤 업종이실까요? 신규 브랜드여도? 네, 요거는 일단 알려면 되고, 네, 그 팔로워가 많다라고 했을 때 그 팔로워에서 우리랑 소통하는 유저 활성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스타 팔로워 증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 계정을 팔로우하는지. 액세서리 브랜드. 데스크 액세서리 브랜드. 뭐예요? 데스크 액세서리?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액세서리 브랜드. 약간 이런 건가? 그 막 모니터 받침대 막 아. 펜 꽂이 뭐 이런 너무 어려워. 자, 데스크 액세서리 브랜드.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신규 브랜드 맞아요.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저라면은 사실 요거는 자 아셔야 되는 게 정답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저라면 마케팅에 사실 정답이 없죠. 네, 저라면 지금 마케터 일명의 생각은 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듣고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연님은 데스크 액세서리를 누가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들도 많이 쓰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저는 데스크 액세서리 이제 그런 뭐 받침대 모니터 물론 집에 있는 데스크탑 PC에도 물론 쓰긴 하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제일 많이 꾸미고 쓰는 것들은 직장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액세서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실용성이 있고 그리고 두면은 정말로 인테리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 회사만 봐도 컴퓨터 주변을 꾸미는 사람 누구예요? 여자밖에 많으시죠?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남성분들도 요즘들은 남성분도 많죠. 남성분들도 이제 하긴 하는데 거의 여성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도 꾸미기보다는 사실상 실용성 위주로 이제
다이소에서 펜꽂이 하나 사고 이런 식인 거지. 요거 디자인 찾고 이거 키보드 너무 예뻐서 요걸로 바꿔야겠어. 뭘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 거의 약간 어린 20대 중후반, 초중반 아무튼 좀 제가 이제 30대다 보니까 조금 약간 2030이 네, 많지 2030 않을까.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많이 구매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 지금 요즘은 내가 뭔가 필요해서 물건을 산다, 당장에 뭐 키보드 이런 걸 산다라고 해도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사실 쿠팡이잖아요. 그쵸. 요즘 쿠팡이. 쿠팡, 네이버, 아니면은 어쩌다가 내가 뭐 자주 보는 유튜버들이 쓰는 키보드가 예뻐서 이게 추천이 돼서 쿠팡이나 다이소에서도 키보드 사오는 한국에 어디서 많이 사고 어디서 많이 팔릴까를 저는 먼저 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유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까 했던 그런 데스크 액세서리라면 이 사람들은 그럼 또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2030 여성분들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파이는 역시 뭐 뷰티 패션이겠죠. 그쵸. 그 중에서도 2030 여성들이 많은 곳. 이제 직장인들도 쉽게 구매를 가능하고 그리고 너무 어리지도 애기 키치하지도 않은데 직장인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일단 먼저 벤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증가라고 하면은 그 팔로워를 증가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사실상 팔로워 살 수도 있고요. 그쵸. 이제 그 유령 계정들 저희 팔로워만 시켜놓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브랜드 충성 고객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팔로워 증가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은데 충성 고객은 어찌됐든 내가 이 브랜드의 니즈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제품의 니즈가 있고 내가 이걸 뭐 그냥 엄청 큰 니즈가 아니더라도 구매해서 아니면 이미지를 봐서 예뻐서 사봤는데 거기까지 좋아서 브랜드 가치를 내가 느끼면은 팔로우를 그냥 해요. 그래서 그거요. 인스타 팔로워 증가를 할 때도 내가 이제 운영을 할 건데 이 브랜드 런칭을 할 건데 보여지기에 너무 양이 적어. 우리 그래도 너무 신규 티 나서 너무 아직 애기 티가 나서 팔로워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힘들이지 말고 팔로워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는 팔로워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실제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유저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유도형의 광고를 많이 운영하는 편이에요. 우리 팔로워에게만. 그러니까 팔로워가 느낄 수 있는 그 희귀가치 맞죠? 이제 프로모션이 제일 대중적이긴 한데 희귀 가치를 조금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이렇게 런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이제 누룽지님이시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 이름이 누룽지야. 신규 런칭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데스크탑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 팔로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를 팔로워하고 뭐 우리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한테만은 뭐 그런 거죠. 당신은 뭐 일기 노동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약간 희귀적인 소비 가치, 희귀 가치를 만들어주는 편이면은 저는 충성 고객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팔로워 증가는 일단 첫 번째는 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브랜드 고객을 만드는 거. 근데 만드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브랜드의 니즈를 느끼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팔로워 사서 팔로워 자체가 많아졌죠. 그리고 브랜드 고객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이럴 유도하거나 이 제품 썼는데 괜찮아 라고 추천해가지고 주변에도 이제 유사 타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팔로우를 하든 아니면 제품을 보든 아니면 그 우리 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든 상품을 보든 장바구니에 넣든 이런 유저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요거에 하나만 하세요보다는 요거를 비율 좀 나눠서 운영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금 왜냐- 시간을 갖고 맞죠. 진행을 여기까지는 하는 게 그럼 있겠네요. 브랜드 니즈를 느끼는 거는 소재를 어떻게 풀어낼 거며 뭐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거며 아니면은 고객의 구매 여정을 얼마나 줄일 거며 이 사람들이 바로 구매하고 리뷰로 남길 수 있게 이제 뒤에 딸려오는 그 액션을 얼마나 이렇게 유도. 조인트 쪼일 거면 뭐 유도 액션을 얼마나 유도할 거며 이런 건 사실 기획단이거든요. 네. 이런 걸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활성화가 잘 되면은 3번은 이제 요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적 오가닉. 네, 뭐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찾아오고 우리를 팔로우하고 아니면 우리 페이지에서 제품이라도 봐 라는 식으로 광고는 할 수 있지만 그쵸. 앞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잘 풀어진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톡톡 두들기면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답변이 되셨다면 다행이겠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메타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업종 얘기하고 있었나요? 기억 안 나. 그래서 메타를 많이 하는 게 일단 싸다. 싸다. 싸고 그리고 유저들도 많고 그리고 네이티브하게 광고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럼 메타는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그럼 메타는 우리 업종은 메타를 하면은 잘 될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업종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업종에 정말, 국한된 업종 상관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런 거 있죠. 막 공장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B2B 뭐 이런 카테고리가 아닌 이상 업종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종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검색 광고는 뭐가 있어야지 운영이 돼요? 니즈죠. 맞아요.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고 우리가 마침 그 검색 광고 구자에 키워드를 넣든 브랜드 검색을 넣든 신제품 검색을 넣든 컨텐츠를 넣든 넣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노출이 돼서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메타는 전단지예요. 그럼 전단지는 잠재 고객을 생성할 수 있어요. 니즈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이거 필요했지? 라고 긁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소재를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를 많이 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소재를 많이 탄다는 게 이미지가 좋다 뭐 이미지가 좋다 뭐 영상이 좋다 뭐 후기성이 좋다 막 이런 뭐 후기 뭐 리뷰성 이미지가 좋다 뭐 비교 영상이 좋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니즈를 만들어 줄 건지로 운영이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소비자한테 우리 브랜드가 필요하다라고 니즈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 건지 영상으로 만들 건지 그게 이제 사실 뒤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공장처럼 뽑아서 어떤 게 잘 먹히는지 막 많이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A/B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니즈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에게 공통된 니즈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메타가 아니어도 똑같긴 하거든요. 메타가 아니라 모든 업종에 특히 이제 소재단을 보여주는 업종에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타 매체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십시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캠페인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전환 캠페인, 인지도 캠페인, 뭐 트래픽 캠페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캠페인 운영도 하기도 쉽고 네이티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소재가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 어떤 지면에서 반응이 오는지도 그쵸. 확인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 메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연님이라면은 그래 뭐 소재를 많이 타고 알겠어. 그럼 니즈를 어떤 식으로 좀 나눠서 구상을 할 것 같아요? 니즈를 나눈다. 이게 근데 업종마다 그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그건 너무 거기에서는. 당연한 네. 거고 그 그 연령, 뭐 연령이 될 니즈. 수도 있고 니즈라.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있는데 네.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유로 마시고 싶어할까? 자, 정말 간단하게 이거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이런 식으로 조금 접목시켜 보면은 소재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분명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편하긴 하겠죠. 그 연령별 소구점을 다르게 잡아서 소재를 제작해야 할까요? 아, 좋죠. 이거 너무 좋아요. 연령별 소구점을 다르게 잡은 소재를 제작한다. 근데 이거죠. 그런 거 소구점 잡아서 제작을 해서 그 리소스 투자도 어쨌든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돌리면서 또 돈도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거를 다 테스트를 해보면 제일 좋지만 그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공통된 거를 돌리고 그 이제 타겟을 조금 넓게 잡아서 거기서 실제로 반응하는 타겟에게만 한 번 더 테스트해보는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연령별 소구점이 제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기준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브랜드에서 생각하는 내용으로만 진행해야 해요. 브랜드에서 생각하는 내용으로만 진행해야 해요가 무슨 뜻일까요? 브랜드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하우스 마케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기보다는 아직 그 브랜드에서 요청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걸까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세팅해 이렇게 해서 반응 봐 라고 이제 요거는 이따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뭐였지? 아까 이제 예시로 내가 커피 팔 거야. 그러면은 커피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면 커피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 생각하면 돼요. 커피 누가 마셔요? 직장인이 많이 마시죠. 직장인 중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다들 하는 생각이고 그거를 조금 더 좁혀볼까요? 직장인 중에서도 그럼 직장인에서 모든 직장인들이 다 마시는 거는 아니죠. 되게 넓은 퍼널이 직장인인 거고 이 중에서 글쎄요, 직장인 중에 점심시간? 자, 그러면 광고를 점심시간 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사람으로 나라면은 이럴 때 커피 마셔. 직장인 커피 많이 마셔? 알겠어. 어떤 직장인이 커피를 많이 마셔? 사무직 직장인. 그래요. 네, 뭐 사무직 네. 직장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전에 그거죠. 아침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존나 피곤한 사람이 커피 마셔요. 그쵸? 커피 마셔요. 그러면 또 같은 직장인 중에서 어떤 직장인? 그냥 습관적으로 커피 마시는 사람. 그러면 그 다음 직장인? 어떤 직장인? 2,000원? 저가 커피만 마시는 사람. 이런 거를 주르륵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커피는 여기서 어떤 게 있는데 커피를 마셔도 피곤해? 찐커피 아니라서 그래. 약간 이런 식의 그러면은 이 커피 마시면은 덜 피곤한가? 약간 이 커피 마시면은 뭐 한가? 2,000원도 싸다 했는데 같은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께 더 저기가 더 싸네? 이런 니즈를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를 어떻게 한 번쯤 이용해 볼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연령별이라고 나눈다라고 했는데 저 연령별에서 소재를 나눌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정답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 20에서 50 전체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그럼 수연님은 연령별로 타겟 소재 소구점을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왜냐면 연령별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마시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4050 뭐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게 좀 타겟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럼 저는 이걸 먼저 쪼개요. 쪼개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뭐 40대에서 50대 이렇게 많이 쪼개잖아요. 21살이랑 29살이랑 사실 많이 다르죠. 달라요. 잠시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시만. 한 번만 읽어줄래요? 시럽을 파는데 20대는 입맛에 따라 제조 가능, 30대는 무설탕을 강조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부족하여 소구점을 제대로 잡은 건지 확신이 되지 않으신다. 해보세요. 이거 저도 모르죠. 뭐 시럽을 파는 게 어떤 시럽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 딸기맛 시럽인지 뭐 오렌지맛 시럽인지 아니면은 뭐 어디 커피에 쓰는 뭐 슈가 시럽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20대는 입맛에 따라 제조 가능하고 30대는 무설탕이면 뭐 달콤한데 어디 섞어 먹는 거인 것 같아요. 어디에 뭐 섞어 먹는 시럽인 것 같은데 조금 건강한 시럽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설탕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그거요. 강조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부족하여 소구점을 제대로 잡은 건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제품이고 하는데 소구점을 너무 조금 잡으신 거 아닐까. 20대가 무설탕을 더 무설탕 그 제로슈가라는 단어에 더 반응이 올 수도 있죠. 막말로 진로도 제로 나오고 세로도 진로 나오고 다 제로가 나온 시대에 20대가 입맛에 따라 제조가 가능하다? 무설탕이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무설탕을 20대한테도 이거를 두 개 똑같은 거를 20대 타겟, 30대 타겟을 똑같이 운영을 해볼 것 같아요. 나눠서 운영을 해가지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30대가 내가 살아온 만큼 내 입맛 취향도 정확하게 알고 나는 이거 좋아해 라고 내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오히려 30대가 입맛에 따라 제조가 가능하다는 게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20대는 술이든 음료수든 뭐든 먹고 싶은데 탄산수에 뭐라도 타고 싶은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조금 힘드니까 샤워슈가에 더 반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구점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은 그걸 연령별로 다 넣어봐요. 다 넣어보고 그리고 그 있어요. 솔직히 그 40대에서 50대라고 하면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고 20대에서 30대라고 하면은 학생부터 직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저는 20대에서 30대는 약간 5살 단위로 끊는 편이고요. 40대도 한 40대 중반부터는 한 10살 단위로 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요즘은 40대라고 해도 40대 초반 거의 그냥 30당 다를 게 없거든요. 30대 초반에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연령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사실 메타를 운영하면은 제일 좋긴 하죠. 메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게 있어요. 세팅은 거의 어떻게 세팅을 하면 잘 되고 어떤 캠페인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조금 뭐 반응을 좀 더 불러올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소재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차라리 이거는 그러시면 그냥 연락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굳이인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는 건 알겠는데 더 중요한 게 소재야. 어떤 소재로 어떻게 세팅할 건데 캠페인 세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재료가 없으면 세팅을 못하는데 그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정말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맞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프로모션 소재잖아요. 그쵸. 프로모션 소재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세일 중입니다. 뭐 요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던져놔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거 메타 라이브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자, 누구는 가격의 반응이 오고요. 누구는 언제까지 기간의 반응이 오고요. 또 누구는 퍼센트의 반응이 와요. 몰라요. 그럼 프로모션이라고만 해도 단순히 세일합니다가 아니라 얼마를 얼마 10만원짜리 7만원에 팝니다. 아니면 저희 세일합니다. 딱 3일간만. 저희 세일합니다. 무려 30%. 똑같은 내용인 거를 여러 개를 이제 그 텍스트에 맞춰가지고 텍스트를 나눠가지고 배고파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위에 얘기했던 같은 소재 하나에서만 소구점이 3개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제일 많이 쓰는 소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후기성 소재도 있죠. 오케이. 그럼 후기성 소재라고 하면은 다들 하는 게 뭐 실제로 달린 후기를 긁고 오거나 아니면은 좀 만들잖아요. 뭐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뭐 이렇게 그쵸, 하는 네. 뭐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후기성도 아까 해서 연령이 있다면 그거를 연령별로 나눠서 후기를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기에서도 텍스트가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얘는 미백이랑 주름이랑 뭐 안티에이징 아무튼 기능성이에요. 기능이 존나 많아. 이런 많은데 이거를 다 넣어요. 이걸 발랐더니 주름도 없어지고 피부가 화사해졌어요. 막 이런 후기성 많이 하는데 이걸 전 다 나눠요. 다 나눠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어린애들은 미백에 관심이 많고 조금 연령이 있으시면은 주름이랑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묶어놓고 20대에서 50대 통으로 던지니까 그래서 나는 미백 제품 하고 싶은데 이거 보면은 40대들이 쓰는 화장품 같네. 나는 이거 지금 이제 막 여기에 막 아이크림도 필요하고 뭐 목 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거 너무 애기들 화장품 같네. 타겟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구점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텍스트, 연령 그걸 다 나눠서 어지간하면 소구점을 표를 주르륵 짜고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 진짜 수백 개 나오거든요. 수백 개 나오면은 그 수백 개를 다 만들고 다 테스트해볼 돈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어차피 차트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연령대가 반응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 그 연령대에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잘 됐네. 이게 CTR이 높네. 그럼 누구한테서 클릭이 제일 많이 됐지? 이건 30대가 제일 많이 했네. 그럼 이건 30대만 타겟해서 한번 따로 캠페인 생성.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조금 약간 정리가 된다거나 20대는 이런 단어 좋아하는구나. 40대는 이 단어 좋아하는구나. 약간 요런 게 조금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백 개가 아니라 수십 개만 뽑아도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실 뭐 메타 뭐 어떤 업종이 어울릴까요? 메타는 뭐 그러면 다들 얘기하는 게 뷰티가 좋고 패션이 좋고 의류가 좋고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맞고요. 맞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업종이든 다 할 수 있고요. 이커머스 업종이라면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전달 누구에게 전달 어떻게 전달하고 누구에게 전달할 거고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건지 요거를 조금 많이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메타 세팅, 뭐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소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은 뒤에 뭐 전환이든 클릭이든 아니면은 유입이 많은데 안 팔려? 그럼 그건 상세 페이지 문제든 아니면 정말 페이지의 컨디션이 문제든 아니면 정말 거의 너무 과대 광고, 사기 광고를 하셨든 이건 그 이후에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제품의 소구점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메타로 들고 오긴 했지만 어떤 배너 광고라도 어떤 지면이라도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메타 운영이 조금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침부터 조금 힘들거든요. 수현님은 뭐 따로 더 메타에 대해서. 근데 저도 이제 광고주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 메타를 거의 대부분 갖고 계세요. 네, 운영은 하세요. 근데 메타 광고 하세요? 진행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하고 계시대요. 그럼 보면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리고 제대로 안 한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요. 제대로 안 한다? 어떤 그냥 실수하고 있어요? 분명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그냥 같아요. 개인 계정처럼 올리시는 거죠. 이거를 광고 목적으로 소구점을 찾고 기획을 해서 우리의 고객은 어떤 연령층이고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구나 이런 퍼널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건 해야 되니까 시작은 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작정 올리고 무작정 기획 하시는 없이. 분들이 많으시고 뭐 이제 기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돈을 광고비를 태우신다고 하셔도 그게 사실 돈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효과가 없어요.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사실 그거요. 돈만 쓴다라고 했을 때 돈 쓰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쓰는 돈에 비해서 매출이 안 나와요. 로아스가 고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거기서 그럼 노출은 되는데 클릭이 안 되는 건지 노출은 안 되는데 클릭률도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사실 다 확인을 해봐야 돼가지고 아니, 메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약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CTR이 뭐 클릭률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그거 기준점도 업종마다 그리고 이 소재 정도라는데 이게 안 나와? 혹시 뭐 타깃이 잘못됐나? 아니 연령 설정이 잘못됐나? 아니면 관심사가 너무 많나? 약간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은 어렵고 요거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메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쓴 돈에 비해서 뭐 이렇게 돌아오는 리턴 값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게 근데 우리가 적다고 생각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매출만 바라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수연 마케터님한테 여기 밑에 번호 있잖아요. 네. 여기 그냥 연락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문의를 받지만 상황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너무 다르고 제품도 같은 인테리어 업종이어도 제품이 너무 다르고 그 소구 포인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A/B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많이 해보고 광고주님과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광고의 효율을 내시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혼자서 하기 힘드니 직원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아니 돈을 떠나서 네, 돈을 떠나서 어쨌든 내가 고민을 겁나 많이 하고 싶은 게 겁나 많아지면 물론 돈을 많이 쓰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신다면 돈을 떠나서 같이 고민할 그쵸. 인력이 부족하고 리소스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게 없다면 대회가 써야지 어떡해요. 대회가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열에 8, 9이 똑같다 보니까 하는 말인데 생각한 게 다 똑같아요. 너무 1차적이시고 그 있잖아. 우리 거 싸요.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얼마나 싸고 그럼 싸서 얼마나 좋냐고요. 우리 거 예뻐요. 예쁜 거 널렸고요. 우리가 이거 만들었어. 쿠팡 이미 팔고 있던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1차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런 데에서 조금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기에는 나는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어 라고 하면은 그냥 연락하세요. 요 분한테. 그게 연락 주세요. 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고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40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빠요, 오전에.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메타는 사실 업종보다는 어떻게 업종을 떠나서 운영 기획 초반에 어떻게 조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조금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방향을 잡고 더 좀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내용이었고 무엇에 중점을 잡아야 되나 이런 거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빠빠이 이제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거의 10분 정도 들어주셨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걸 원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정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가볼게요. 빠빠이.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